우리나라의 제사상은 조상을 기리고 추모하는 중요한 문화적 전통의 일부입니다. 제사는 고인의 영혼을 위로하고 후손들이 조상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수천 년 동안 한국 사회와 문화에 깊이 뿌리 내려 가족 구성원들이 세대를 넘어 조상과의 유대를 기리고 유지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제사상은 이러한 의식의 핵심 요소로 조심스럽게 준비되고 정성스럽게 차려집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방법과 그 위에 올리는 음식은 지역, 가문, 심지어 개별 가정의 전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몇 가지 공통된 원칙과 금기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금기 사항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믿음, 전통적 가치관, 그리고 실용적 고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면 부적절한 음식들은 주로 전통적인 관념과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는 조상에 대한 존경과 정성을 나타내는 한국의 문화적 표현입니다. 다음은 제사상에 올리지 말아야 할 음식 10가지와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한국 전통 문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일과 그 나무는 고대 아시아 문화 전반에 걸쳐 귀신을 쫓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 금기시되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뿌리는 깊고 다양한 전설과 민간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복숭아는 강한 양기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음기를 상징하는 조상의 영혼과 상극의 관계에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제사상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국의 속담에 귀신의 복숭아나무 방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복숭아나무가 귀신을 쫓는 효과가 있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무당들이 구슬할 때 복숭아나무 가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복숭아나무의 이러한 특성은 다른 문화권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복숭아가 불사의 상징이며 악귀를 쫓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복숭아나무를 집 주변에 심지 않는 관습이 생겼으며, 제사상에도 올리지 않는 전통이 형성되었습니다. 복숭아나무의 또 다른 특징은 그 털입니다. 예로부터 털이 있는 것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털이 많은 복숭아는 제사상에 올리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미천한 과일로 여겨져 고귀하고 중요한 의식인 제사상에는 올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은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많은 한국 가정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음식 선택을 넘어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전통을 지키려는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록 현대의 많은 가정에서는 제사 관례가 변화하고 있으나, 복숭아와 관련된 이러한 전통적인 금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갈치와 꽁치처럼 이름이 치로 끝나는 생선입니다. 치로 끝나는 생선, 특히 갈치, 꽁치, 삼치와 같은 종류는 한국의 제사상에서 전통적으로 금기시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는 치로 끝나는 생선을 하급 어종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사회적 계급과 경제적 가치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높은 품격과 존경을 나타내는 제사상에 이러한 어종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제사는 조상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과 예의를 표현하는 의식으로,
가장 품질 좋고 가치 있는 음식을 바침으로써 조상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값싸고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치로 끝나는 생선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선들은 비린내가 강하고 일부는 살이 붉은색을 띠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한국 문화에서는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 색으로 여겨졌으며 이로 인해 제사상에는 부적합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제사상은 조상의 영혼에게 음식을 바치는 과정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요소도 배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치로 끝나는 생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가치 인식은 변화했으나 전통적인 제사상에서의 금기는 여전히 많은 한국 가정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단순한 음식 선택을 넘어 조상에 대한 존경과 한국의 오랜 전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화적 가치와 전통적인 믿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제사상을 차릴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마늘과 고추입니다. 마늘과 고추, 특히 고춧가루는 한국의 제사상에서 전통적으로 금기시되는 음식들입니다. 이러한 금기는 고대 한국의 민간 신앙과 문화적 믿음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제사상의 순수성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관습으로 여겨집니다. 고추와 고춧가루는 그 강렬한 색상과 매운맛 때문에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귀신을 쫓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고추의 붉은색은 전통적으로 양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는 음의 기운을 띠고 있다고 여겨지는 귀신과 상극을 이루는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따라서 제사상, 즉 조상의 영혼에게 음식을 바치는 자리에 이러한 음식을 올리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마늘 역시 그 강한 향과 특성으로 인해 귀신을 쫓는 데 효과적이라 여겨져 제사상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제사상이 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 정결하고 순수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제사는 조상과의 교감, 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며 이에는 어떠한 불순물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마늘과 고추는 강렬하고 자극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정결함을 해칠 수 있다고 여겨졌으며 이로 인해 제사상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현대의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가정에서 여전히 이러한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늘과 고추를 제사상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조상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습은 한국 문화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며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상의 구성은 단순한 음식의 배열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 민간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됩니다. 네 번째, 팥입니다. 제사상에서 팥을 사용하지 않는 관습은 한국의 민간 신앙과 문화적 배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팥은 강력한 양의 기운을 지니며 귀신을 쫓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기리는 제사상에는 부적합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팥의 이러한 상징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짓날에 팥죽을 끓여 먹으며 이는 잡귀를 쫓아내고 애군을 막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팥이 갖는 귀신 쫓는 특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제사상에서는 이러한 강한 양의 기운을 지닌 팥을 사용하는 것이 피해져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제사상은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넋을 기리는 공간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귀신을 쫓는 행위는 부적합하다고 간주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팥을 사용한 음식, 예를 들어
파시루떡 등은 전통적으로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콩시루떡과 같은 다른 대체품이 사용되곤 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금기는 한국 문화에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사상의 각 요소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조상에 대한 정성과 의미를 담고 있으며 문화적 전승과 가치를 반영합니다. 팥과 같은 특정 음식을 제사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상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전통은 여전히 많은 한국 가정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제사의식을 통해 조상에 대한 존경과 기억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전통적인 가치와 믿음을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잡곡밥입니다. 잡곡밥이 제사상에서 금기시되는 이유는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은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사상에서는 백미로 만든 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관습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믿음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사상의 밥은 조상에 대한 존경과 경건한 마음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백미는 소중하고 고귀한 식재료로 여겨졌습니다. 백미는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조상을 모시는 제사상에 가장 적합한 음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면 잡곡밥은 다양한 곡물이 섞여 있는 형태로 이는 백미의 순수성과 정결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고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잡곡밥을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조상에 대한 경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제사상은 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통해 조상의 넋을 기리고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공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요소는 이러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백미밥은 이러한 의미에서 조상에 대한 최상의 경의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제사상의 밥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조상과 후손 간의 연결고리를 상징합니다. 백미밥의 순수함과 깨끗함은 조상에 대한 깊은 존경과 정성을 의미하며 제사의식의 중요한 부분을 이룹니다. 이러한 관습은 한국 문화의 역사적 깊이와 전통적 가치를 반영하며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여겨집니다. 현대에 이르러 제사상의 관습에는 다소 변화가 있지만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여전히 백미밥을 제사상에 올리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상에 대한 존경과 전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한국 문화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장어, 메기, 잉어, 붕어 등 비늘 없는 또는 두꺼운 비늘의 생선입니다. 제사상에서 비늘 없는 또는 두꺼운 비늘의 생선, 특히 장어, 메기, 잉어, 붕어와 같은 어종을 사용하지 않는 관습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민간 신앙의 깊은 뿌리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금기는 제사상의 순수성과 정결함을 유지하려는 오래된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대 한국 사회에서는 비늘 없는 생선이나 두꺼운 비늘을 가진 생선들을 부정하거나 불길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장어와 메기는 뱀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 부정한 생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선들은 제사상에서 조상의 정신을 모시는 과정에 부적합한 요소로 여겨졌으며 이는 조상에 대한 존경과 경건한 태도를 표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믿어졌습니다. 잉어와 붕어도 마찬가지로 제사상에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생선은 비늘이 두꺼워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제사상에 올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잉어가 용으로 변할 수 있는 영물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이러한 신화적인 존재를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제사상은 조상의 영혼에게 음식을 바치는 공간으로서 모든 요소는 조상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과 정결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비늘 없는 생선이나 비늘이 두꺼운 생선은 제사상에서 배제되는 전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한국 문화에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문화적 유산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가정에서 이러한 전통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현대의 식문화가 변화하고 있지만 제사상에서의 이러한 금기는 조상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겨지며 한국 문화의 독특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번째, 씨 없는 과일입니다. 씨 없는 과일을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관습은 한국 전통 문화의 상징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관습은 민간 신앙과 문화적 믿음이 얽혀 있는 한국의 제사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씨 없는 과일을 제사상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손 번성과 관련된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씨는 생명과 번식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제사는 조상의 영혼을 기리고 조상과 현재의 세대, 미래의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씨 없는 과일은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씨 없는 과일을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자손 대대로의 번영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운을 해칠 수 있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조상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함께 가족의 번영과 건강에 대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상의 각 요소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가족의 번영과 조상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씨 있는 과일을 사용하는 것은 가족의 번창과 건강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여겨집니다. 또한 제사상은 조상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모든 요소는 조상에 대한 경의와 정성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씨 없는 과일을 배제하는 것은 이러한 정성과 경의를 나타내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사상의 구성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조상에 대한 존경과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지며 한국 문화의 독특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문화적 유산으로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8번째, 음식의 머리카락입니다.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한국 제사상 준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관습은 제사상의 순수성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깊은 의미를 지니며 조상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머리카락은 전통적으로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고대 아시아 문화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믿음이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제사상의 음식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부정함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제사상은 조상의 영혼에게 바치는 음식을 준비하는 신성한 행위로 모든 요소가 최대한 깨끗하고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식에 머리카락이 섞이는 것은 제사상의 순수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제사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음식이 머리카락과 접촉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는 조상에 대한 깊은 존경과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이며 조상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제사상 준비 과정에서의 이러한 주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조상에 대한 존경과 의식을 강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사상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한 식사 준비를 넘어서 조상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의식적 행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전통은 많은 한국 가정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사상에서 머리카락을 피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전통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겨지며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관습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문화적 유산으로서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9번째, 피자나 치킨과 같은 현대식 음식입니다. 치킨과 피자와 같은 현대식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전통적인 제사상과는 거리가 먼 현대적인 맛과 스타일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조상을 기리는 전통적인 제사의식에는 맞지 않는다고 간주됩니다. 제사상은 조상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의식으로 전통적으로는 계절에 맞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제사상의 구성은 수백 년 동안 한국의 가정에서 이어져 온 중요한 문화적 유산입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조상과의 교감을 위한 것으로 조상이 살아생전 좋아했던 음식과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킨, 피자와 같은 현대식 음식은 이러한 전통적인 제사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주로 서양 문화에서 유래했으며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전통적인 예의와 규범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식들은 제사상의 신성함과 순수성을 해칠 수 있으며 조상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간주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제사상의 형식과 내용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전통적인 제사상의 구성 원칙은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제사상에 현대식 음식을 올리는 것은 전통적인 제사의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결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한국 문화의 전통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보면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사상은 단순한 음식의 집합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경의와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문화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10번째, 과일주, 소주, 막걸리 등의 술입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술은 전통적으로 쌀로 빚은 곡주나 청주와 같은 맑은 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한국 전통 문화에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제사의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과일주, 소주, 막걸리와 같은 다른 종류의 술은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전통적인 제사상에서 술은 조상의 영혼을 모시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술은 정제된 형태로 조상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쌀로 빚은 술은 순수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며 이는 조상에 대한 존경과 정성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제사상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과일주, 소주, 막걸리 등은 전통적인 제사상에는 적합하지 않은 술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술들은 제사상의 순수성과 정결함을 해칠 수 있으며 조상에 대한 경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소주나 막걸리와 같은 술은 더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주 소비되는 음료로 제사와 같은 경건한 의식에는 부적합하다고 간주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가정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사상에 전통적인 술을 올리는 것은
한국 문화의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겨지며 조상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제사상의 술 선택은 단순한 음료 선택을 넘어서 조상과의 교감과 전통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문화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관습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문화적 유산으로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과 술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전통을 표현하는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민간 신앙과 믿음,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사상의 구성은 조상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각 요소는 조상에 대한 경의와 정성을 나타냅니다. 비록 현대 사회에서 변화가 있지만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측면을 이해하고 조상에 대한 존경과 가족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방법으로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